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학도의 판도사 김학도 인사드리겠습니다. 2013년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대수가요 무려 2천만 대를 육박했다고 합니다. 20대 이상 성인 2명 중 1명은 차를 타고 다닌다 이런 얘기가 될 텐데요. 이게 도로가 복잡해졌겠죠. 그래서 조심해야 할 일도 참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걱정스러운 거는 치솟는 기름값으로 유지비 걱정 점점 커지고 있죠. 자, 오늘 나와주신 이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 한 분, 30대 한 분이시죠?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20대 분부터 인사를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현병수입니다. 왜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30대부터 얘기해. 예. 네. 우리 병수 씨도 차 직접 운전하고 계시죠? 그렇죠. 예. 뭐, 차가 있죠. 저도 나름 인기 연예인이고, 인기 개그맨입니다. 네. 개그맨 검색 순위 486위 정도 하는데, 차가 있어요. 자동차를 애용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행사가 또 있으니까. 네. 예, 뭐, 차들 타고 다니죠. 근데 또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행사 관계자 여러분들, 예, 행사가 필요하면 연락 주세요. 예,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갈게요.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사적인 거로 좀 이용하지 그러니까요. 말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근데 보통 인기 연예인이면 매니저가 운전해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매니저는 없습니다. 제가 직접 운전하고 가니까요. 네. 저는요, 나 편하자고 매니저 이렇게 고생시키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래요? 예, 뭐, 덩달아 매니저를 둘 정도의 스케줄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일단 매니저는 없고요. 근데 이제 차를 운전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게 기름이 있어야 차가 갑니다. 근데 그건 맞아요. 근데 막상 기름을 넣을 때면 정말 공돈 나가는 느낌. 정말 이게 돈이 아깝거든요. 네. 기름값이 장난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네. 비싸니까 부담될 수밖에 없는 뭐 현병수 씨나 뭐 김유지 씨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차를 살 때 아무래도 뭐 유지비, 기름값, 연비 이런 것들을 신경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하지만 저처럼 운전을 잘 안 하거나 차가 없는 사람들은 뭐 연비 얘기하고 효율성 얘기하면 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공감도 잘 안 되고요. 네, 마치 또 이런 분들은 군대 얘기 싫어하고 축구 얘기 싫어하고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싫어하고 예. 이런 거 들을 때 저는 공감이 안 갈 수도 있긴 있어요. 예, 남성분들의 공감을 또 자아낼 수 있어요. 뭐. 좋습니다. 자, 그러면 김학도 판도사 오늘 뭐 운전하시는 분들, 뭐 안 하시는 분들, 차를 구매하려고 마음 먹은 분들 모두의 궁금증을 풀어드릴 만한 아주 고급 정보 정말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해주시면 그 고급 정보 맛있게 따 드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작할까요? 김학도의 판도사 출발! 판단을 도와주는 사이언스 김학도의 판도사. 21세기 최고의 자원이라 불리는 석유의 모든 것을 알아봅니다. 상상을 초월한 석유의 광범위한 쓰임과 우려의 목소리, 석유를 대신할 차세대 에너지까지 오늘도 엄청난 정보 가득하니 판도사에서 에너지 충전해 가세요. 휘발유 차가 일단 낫다는 거죠. 전문 용어로 엔진이 더 가볍다, 심플하다 이런 말씀을 또 이제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전문가들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먼저 차 타는 사람들의 영원한 논쟁거리, 휘발유 차와 경유차에 관한 논란 풀어봅니다. 흔히 말하는 승차감이 좋은 건 휘발유차, 연비가 좋은 건 경유차? 이 속설은 과연 사실일까요? 휘발유 차에 비해서 한 달에 2, 3만 원, 1년에 2, 30만 원의 기름값을 절약한다고 보면 오래 탔을 때 휘발유 차보다 더 경제적인 거 맞죠. 그리고 차를 실속 있게 타는 비법까지. 그 어디에서도 다루지 않았던 휘발유차와 경유차의 진실, 지금 판도사에서 공개됩니다. 어서 빨리 따라오세요. 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프로그램 김학도의 판도사 시작합니다. 자, 휘발유차와 경유차 이거 어떤 걸 타야 되나 이런 고민 많이들 하실 텐데요. 그 고민을 저희들이 싹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을 해주시고요. 자, 먼저 휘발유차와 경유차 이 둘의 차이를 좀 제대로 알아야 얘기가 풀릴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편견일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남자인 제가 여자인 유진 씨보다는 뭐 휘발유다, 뭐 경유다, 석유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또 더 많이 알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느낌이 또 그런데요. 또 섭섭하게 왜 그러세요? 이런 노래 못 들어보셨어요? 어떤 노래요? 미녀는 석유를 좋아해.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저기 어디 마우스피스 있나요? 자꾸 한 대 마우스피스. 때리게? 예. 농담입니다. 네. 예. 근데 차에 대해서만큼은요 좀 자부를 해요. 제가 예전에 천안에서 네. 중고차 매매 단지에서 일한 친구를 두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오랫동안 거래를 해서 좀 친하거든요. 네. 그 친구랑 이제 오랫동안 이제 차에 대해서 많이 또 논의를 하고
관심 분야니까 좀 얘기를 좀 드리자면 산유국에서 시꺼먼 액체가 콸콸콸 나오는 거는요. 네네.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보셨죠. 많이 근데 봤죠. 원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원유라고 하죠. 그걸 이제 증류해서 분리를 시키면 다양한 종류의 연료를 얻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휘발유와 경유가 있다. 뭐 이렇게 그 예, 원유 그렇죠. 안에 휘발유와 경유가 그렇죠, 있다. 그렇죠. 네. 지금 그거 다 하신 거죠? 네. 그걸 뭐 많이 안다고 하신 부족한가요? 거예요? 그럼요. 예. 제가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해드리자면요. 휘발유와 경유는 온도에 따라서 다르게 얻어진 기름이고요. 분자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차 내에서 연소할 때 각각 특성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는 좀 이따 확인시켜 드릴 거고요. 어렵네요. 지금 초반부터 저희 그 사이언스 프로그램에 딱 맞는 그런 설명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기름의 특성 차이로 인해서 휘발유차와 경유차는 각각 이 불이 붙는 방식이 다르고 또 엔진 구조도 다른 건데요. 사실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휘발유차는 승차감이 좋고 네. 경유는 좀 휘발유보다는 좀 저렴해서 좀 더 연비가 좋아서 좀 오래 탈 수 있고 뭐 이런 장점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유지비에 있어서는 또 휘발유차가 더 비싸다는 인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경유차는 힘센 차다, 네. 연비도 좋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어서 저도 지금 경유차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 정도 돈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어쨌든 간에 그거는요, 이게 잘 모르는 유진 씨 같은 사람들이나 하는 말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휘발유차입니다. 알고 보면 이 휘발유차에 정말 수만 가지 장점을 갖고 있거든요. 네. 경제성에서도 경유차에 비해서 절대로 뒤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디젤이라 불리는 경유차와 가솔린으로 불리는 휘발유차,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이득일까요? 제2의 집이라고도 불리는 자동차, 안전성과 안락함은 기본, 기술적인 면도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데요. 단언컨대 차를 선택하는 현명한 방법은 바로 휘발유차일 것입니다. 편안함의 지름길로 인도하는 휘발유차의 모든 것, 지금 시작할게요. 오늘날 자동차의 최신 기술력이 집약된 곳, 바로 경주용 차인데요. 스피드를 책임지는 이 차엔 주로 휘발유가 연료로 쓰인다는 사실. 전국 내노라 하는 드라이버들은 왜 휘발유 차를 선택했을까요? 판도사가 직접 한 레이싱 팀을 찾아가 그 이유를 캐냈습니다. 중요한 경주를 앞두고 정비에 한창인 한 레이싱 팀을 만났는데요. 최고의 안전성, 뛰어난 속도감, 뭐니 해도 차량 성능이 승부의 관건인 경주용 차. 경유보다 휘발유 연료가 쓰이는 이유는 뭔가요? 동등한 조건으로 봤을 때는 저는 휘발유가 낫다고 보는 게, 일단은 뭐 터보 차저가 안 들어가고 그냥 자연흡기 상태에서 휘발유와 디젤로 비교했을 때는 레이스카에는 휘발유가 훨씬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건 일단 디젤차 자체가 엔진 무게가 휘발유 대비 한 30% 이상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레이스카는 무게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그 무게 맞추기가 지금 일단 쉽지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가속 성능이라든가 코너링 탈출할 때는 터보 차저가 안 들어가면은 휘발유차가 무조건 유리합니다. 경유차보다 가벼운 휘발유차는 시동과 동시에 높은 출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피드가 승패를 좌우하는 경주용 차의 휘발유차가 유리한 이유인데요. 눈치채셨죠? 경주용 차가 갖춰야 할 요건 중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차의 무게. 미세한 차의 무게에도 레이싱 선수들은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아무래도 드라이버들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뭐 코너링에서 뭐 무게중심이 아무래도 무너지다 보면 타이어 그립력이 섬세하게 약간씩 밀려요. 그게 축적되고 타이어 그립력이 약간씩 떨어지기 시작하다 보면 초기에 타이어가 그 뉴 타이어 때 새거 때는 조금 모르지만 타이어 그립력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그 무게 부분에서 차가 약간씩 밀려나가면 코너를 돌아가는 라인이 아무래도 좀 많이 벗어나려는 성격이 강해지죠. 그러다 보면 코너링 스피드가 그만큼 떨어지고,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랩 타임도 순간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차가 될 수 있는 가벼운 게 유리하다고 보죠. 가볍고 빠른 휘발유차는 자동차 대중화의 1등 공신이기도 한데요. 1678년 최초의 자동차인 작은 증기 자동차가 등장했지만 도로를 파손시켜 곧 묘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1883년 독일의 세계 최초 자동차 공장을 세운 카를 벤츠가
2년 뒤 휘발유 엔진의 3륜차를 개발해 자동차 시대의 서막을 알린 건데요. 카를 벤츠의 휘발유 엔진이 대중화된 이유, 무게가 무겁고 쉽게 꺼지는 엔진의 단점을 보완했기 때문입니다. 강제 점화 방식을 이용하는 휘발유 엔진은 높은 전압을 가해준 뒤 스파크 플러그를 엔진 점화하는 방식인데요. 무엇보다 엔진의 힘을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솔린 엔진하고 디젤 엔진은 연소가 달라서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현상이 나타납니다. 연소가 가솔린 엔진은 강제 점화고 강제 점화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시작한 후에는 화염이 천천히 전파되면서 연소가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부드럽게 연소가 일어나고 디젤은 공기만을 빨아들이고 압축한 후에 온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또 압력도 높습니다. 거기에 연료를 분사합니다. 이 연료는 굉장히 높은 압력을 분사하고 이 분사된 연료는 증발하면서 공기와 섞이면서 저절로 착화가 됩니다. 그러면 그 들어가 있던 연료가 한꺼번에 연소가 일어나기 때문에 연소가 상대적으로 가솔린에 비해서 급격합니다. 그래서 더 소리도 더 크고 진동도 큰 것입니다. 휘발유 차에 있지만 경유차에 없는 점화 장치, 따로 폭발 기능이 없는 경유차는 공기를 압축시켜 힘을 내야 해서 휘발유 차보다 소음이 크고 진동이 심하다는 거 아셨죠? 스트레스 지수 높이는 엔진 소음 노, 운전할 때 신경 쓰이는 진동도 노, 여기에 스피드까지 갖춘 휘발유차, 따라올 테면 따라와 봐. 야. 화면 보는 것만으로도 시원하고 스트레스가 쫙 풀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스피드 즐기시는 분들은요, 제가 진짜 힘들게 부탁드려서 시원한 그림을 좀 뽑아왔는데 나름 괜찮았나요? 네, 좋았어요. 좋네요. 이제 보는 것만으로 이렇게 대리 만족하는 느낌? 네. 근데 저분들은 차를 개조했기 때문에 더 잘 나가는 거 아닌가요? 그건 잘 보세요. 예? 자, 지금까지 뭐 들으신 거예요? 튜닝을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비교를 해도 휘발유 차가 일단 낫다는 거죠. 전문 용어로 엔진이 더 가볍다, 심플하다, 이런 말씀을 또 이제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전문가들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해서 경유차에 비해서 휘발유차가 승차감이나 스피드에는 더 좋다. 이런 얘기군요. 예, 쉽게 말하신 걸 다시 어렵게 말할 필요는 없는데 네. 어렵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휘발유는요, 가속성이 좋고 진동은 적게 만든다는 거. 경주용으로 휘발유 차를 쓰는 이유도 가볍고 그만큼 출력이 높아서입니다. 예, 네. 뭐 부가 설명을 좀 더 드리자면요. 휘발유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직접 점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겨울철에 시동이 경유차보다는 더 잘 걸린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요즘 주변 차 구입하시는 분들 보면은 뭐 우리 김유준 씨도 그렇고요. 경유차를 많이 이렇게 또 선호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만큼 경유차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경유차 사려는 사람이요. 그 사람 바로 접니다. 차를 곧 구입해야 될 사람으로서 정말 꼼꼼하게 경유차의 장점 살펴봤거든요. 함께 보시죠. 오늘날 국내 자동차 수요는 포화 상태. 최근 국토교통부는 현재 등록된 자동차 수를 발표했는데요. 놀라지 마세요. 무려 1,902만 869대. 하지만 고유가 시대인 요즘 치솟는 휘발유 값에 대세로 떠오른 것이 있었으니 바로 경유를 연료로 한 자동차입니다. 들쭉날쭉한 휘발유 값은 차량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까지 바꿔놨는데요.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한 자동차 판매점을 찾아가 봤더니 첫 차를 구입하는 20대 중 경유차를 찾는 손님이 유독 많았습니다. 소비자를 유혹하는 경유차. 도대체 어떤 매력이 숨어 있을까요? 디젤 세단 같은 경우 특장점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지금 현재 공인연비가 20.1km가 나오세요. 네, 그런 부분들이 고객님께 경제적으로 다가오실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경유는 휘발유보다 저렴하고 연비도 높습니다. 여기에 최대 단점인 소음을 개선해 소비자들의 구매 의욕을 높이고 있는 건데요. 이 가솔린 차량 같은 경우는 가솔린을 쭉 선호해 오신 고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디젤 차의 진동이나 소음에 대한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편을 많이 생각하셨던 고객님들께서 막상 내방하셔서 디젤 차들에 대해서 시승도 해보시고 네, 그에 대한 설명도 좀 들어보시고 하시면 생각보다 디젤이 진동과 소음이 심하지는 않구나. 이 정도면은 경제적 유지비로 내가 한번 타볼만 하구나라는 생각으로 디젤 차로 또 이렇게 차량을 바꿔가시는 고객님들도 계십니다. 과연 경유차의 인기는 어느 정도일까요? 한국수입자동차협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2013년 1월 등록된 수입차 10대 중 6대가 바로 경유차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경유 엔진은 휘발유 엔진보다 무게가 무겁지만 열효율은 높아 주로 트럭이나 SUV 같은 큰 차에 이용되던 엔진이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발전에 발전을 거듭한 자동차 기술은 무거웠던 부품을 바늘처럼 가늘게 만들고 또 연료를 압축하기도 했는데요. 경유 엔진은 현재 소형차뿐만 아니라 스포츠카에 이어 경주용차까지 점점 영역을 넓혀가는 중입니다. 가솔린 엔진은 디젤에 비해서 그 출력을 공기량을 조절해서 바꾸기 때문에 공기량을 적게 빨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실린더 내 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일이 줄어들고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 압축비가 디젤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팽창을 더 많이 하고 그래서 디젤의 효율이 높고 마지막으로 디젤은 공기가 연료에 비해서 더 많은 희박 연소를 합니다. 그래서 희박 연소를 하면 같은 압축비에서도 압력이 더 높아지고 그래서 출력이 더 커집니다.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디젤이 가솔린보다 효율이 높습니다. 여기서 잠깐! 오래된 경유차가 내뿜는 검은 연기는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환경오염의 주범이죠. 이에 정부는 탄소 배출 규제 정책을 강화해 기존 디젤 엔진에 촉매 장치 등을 장착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클린 디젤이라는 겁니다.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 연료 전지차와 함께 4대 그린카로 꼽히는 클린 디젤. 연료 분사와 후처리 장치 등 친환경 기술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은 20%, 매연의 주범인 질소 산화물은 85%가 줄었는데요.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자동차 시장에 주류로 떠오른 클린 디젤. 기존 경유 차량과 클린 디젤의 유해 물질 중 황 함유량을 비교해 보면요. 지난 1993년 무려 2000ppm이었던 황 함유량이 현재 10ppm까지 낮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유차는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오해, 이제는 그만. 크고 시끄러운 차라는 착각도 이제 그만. 처음으로 구입하는 자동차. 뭐니 해도 미래지향적인 경유차가 대세입니다. 네, 잘 봤습니다. 경유차의 장점. 쉽게 말해서 경유차는 힘이 좋고 경제적이다. 뭐 이렇게 장점을 들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럼요. 가장 좋은 점은 일단 같은 연료량으로 석유차에 비해 더 멀리 간다는 점. 또 경유차는 상대적으로 열 효율이 좋기 때문에 힘이 좋습니다. 경유 사용하는 차 중에서 대형차 많은 거 보면 알 수 있죠. 예. 사실 뭐 차를 한번 사면은 뭐 1, 2년 타고 버리진 않지 않습니까? 10년 넘게 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오래 타면 탈수록 이 휘발유 차에 비해서 연료비를 경유차는 절약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될 수 있네요. 네, 그렇죠. 휘발유 차에 비해서 한 달에 2, 3만 원, 1년에 2, 30만 원의 기름값을 절약한다고 보면 오래 탔을 때 휘발유 차보다 더 경제적인 거 맞죠. 그래서 충분히 최초 구입 비용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지금요,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휘발유가 굉장히 고가에다가 대형차에는 부적합한 기름처럼 지금 몰아가는데 오늘 휘발유 차 사신 분들 굉장히 섭섭해요. 제가 또 언제 그랬어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게 엔진 소리가요, 솔직히 휘발유 차보다 더 큰 거는 경유차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는요,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건지. 지금 뭐 승차감 얘기하시는 거 맞죠? 그렇죠. 이 엔진, 경유차는 보통 연소되면서 엔진에 전달되는 압축비가 크기 때문에 소리가 큰 건데요. 하지만 그것마저도 요즘에 디젤 엔진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저소음 엔진 나오고 있습니다. 어때요? 경유차 좋잖아요? 안 좋아요. 경유차 안 좋아요. 저희 비행기를 예를 들어 봐도 네. 경유하면 안 좋아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피곤하고. 경유차. 불경유가
거 아니잖아요. 영수 씨는 계속 경유차 한 번도 타본 적 없는 사람처럼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그 저는 안 타봤죠. 저는 휘발유차를 고집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휘발유차와 경유차의 어떤 장점에 대해서 두 분이 참 열띤 토론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사실 뭐 각자 차가 갖고 있는 장점이 뚜렷해서 이거 어떤 차가 더 좋다고 말할 수는 없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휘발유차와 경유차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이 타면 좋을지 전문가 선생님들의 그 조언을 한번 들어보고 여러분들의 판단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 디젤차가 효율이 높고 우리나라는 또 경유가 가격이 쌉니다. 그러니까 연료비에서 보면은 장거리를 뛰는 경우에는 디젤차가 훨씬 유리합니다. 어느 정도 유리하냐면 한 30 내지 40% 정도 연료비를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디젤차는 또 상당히 가격이 더 위기 때문에 이 가격 차이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격 차이하고 연료비하고 잘 계산해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한 1년에 2만 킬로미터 이상 달리는 사람들, 주로 그런 사람들은 이제 고속도로를 달리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디젤차가 훨씬 유리하고요. 한 뭐 10,000km 정도 다니는 사람은 연료비에서 크게 아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가솔린 차가 더 조용하고 또 편리하기 때문에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의 결론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장거리 운전이 많은 분들은 경유차, 그리고 단거리 시내 운전이 많은 분들은 휘발유차가 적합하다는 그런 결론이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차는 고가이고 익숙해질수록 더 좋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는 게 중요한데요. 장거리 이동이 잦으면 연비 절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구입 비용이 좀 비싸더라도 경유차가 낫고요. 휘발유차는 병수 씨. 네, 이제 휘발유차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거리를 출퇴근할 때는 비교적 기름값의 부담이 크지 않잖아요. 이런 분들은 경유차보다 저렴하게 차를 구입을 해서 휘발유를 넣고 다니는 게 더 경제적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차를 구매할 때는 연비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엔진 오일, 타이어 이런 거를 잘 꾸준히 점검을 해서 차를 건강하게 타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허세인데 남들에게 있어 보이려고 무리하게 빚내서 차 사는 그런 어리석은 개그맨이 종종 저희 주변에도 있거든요. 예, 꼭 있잖아요. 공감하시잖아요. 공감합니다. 월세 살면서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데 차는 고급 휘발유를 넣어요. 진짜요? 자기는 라면을 먹고 차는 맨날 세차를 하는데 자기는 안 씻어요. 예, 그리고 맨날 고급 방향제다 뭐 이렇게 해갖고 차 안에 냄새 좋게 하면서 자기한테는 썩은 내가 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본인 얘기는 아니시죠? 네, 나는 국산차고. 근데 그런 어리석은 짓은 안 해야 됩니다. 그래요. 네. 현명하게 우리가 실속 있게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네. 자, 장거리 이동을 용이하게 해주면서 또 삶을 한 단계 더 편리하게 만들어준 이동수단. 자동차입니다. 주행거리와 용도를 또 고려를 해서 자동차를 구매를 하시게 된다면 더욱 알뜰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전은 항상 에코 운전이라고 해서 급가속, 급제동 안 하시면 연비를 더 높일 수 있다는 사실. 안전운전은 필수고요. 판도사의 선택. 새 차 구입 시 휘발유차와 경유차를 두고 한 번쯤은 고민하기 마련인데요. 휘발유차는 직접 점화 방식으로 가속성이 좋고 진동은 적게 만들어 비교적 스피드와 승차감이 좋다는 장점이 있고, 압축을 이용해 폭발시키는 경유차는 같은 연료로도 휘발유차보다 더 많은 거리를 달릴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열 효율이 좋아 대형차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거리 이동이 잦다면 구입 비용은 상대적으로 비싸지만 연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경유차를, 가까운 거리를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기름값의 부담이 크지 않으므로 휘발유차를 사는 게 더 경제적입니다. 차를 몰 때는 연비 절약과 승차감도 고려해야 하지만 자동차의 수시 점검과 안전운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도 꼭 기억하세요. 동급 최강 교양정보 프로그램 김학도의 판도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자동차와 석유 얘기를 지금까지 쭉 해보고 있는데요. 이 석유는 흔히 뭐 자동차나 배의 연료로만 쓰인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요. 석유가 가장 먼저 인정을 받게 된 건 불을 밝히는 등화용이었습니다. 19세기 말 등유램프가 전 세계에 크게 보급이 됐고요. 하지만 에디슨의 백열 전쟁이 나타나면서부터는 앞서 공부했다시피 연료로서의 역할이 가장 커졌죠. 네, 그리고 제가 좀 말씀을 좀 보태자면 요즘 세상에요, 석유 안 쓰이는 데가 없습니다.
원유를 증류하면 끓는 점이 낮은 순서부터 LPG,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아스팔트 순으로 다양한 또 기름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석유들로 연료는 물론이고 수많은 공업에 쓰이고 있고요. 심지어는요 농업용으로도 또 쓰이고 있어요. 정말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니까요. 농업용으로 쓰인다는 얘기는 또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뭐 석유의 세계,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어마어마한 얘기가 우리 현병수 씨에게 나올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전 터지는 중동의 리비아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부호들 보면 저는 예. 정말 부럽거든요. 예, 우리 이 석유의 쓰임을 아신다면 여러분들도요 정말 깜짝깜짝 서프라이즈 놀라실 정말요? 겁니다. 네. 깜짝 놀랄 것 같습니까? 서프라이즈, 네. 좋습니다. 자, 현병수 씨가 우리를 얼마나 깜짝 놀래킬지 기대해 보면서 현병수의 팁오브 판도사 함께 하시죠. 고품격 과학 지식 현병수의 TOP. 삶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의식주. 이 모든 생활 속에 석유가 쓰이고 있다. 생활 속 석유의 쓰임을 판도사에서 알아봅니다. 판도사에서 패션만큼은 2인자이고 싶지 않은 접니다. 오늘도 보세요. 여름의 시원함을 나타내는 옷 색깔의 깔맞춤과 부드러움과 지적인 면을 엿볼 수 있는 이 안경의 조합, 그리고 이 운동화까지.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 하나. 제 몸에 걸친 소지품의 70%에 모두 석유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생활 속 석유의 쓰임 그 첫 번째는 바로 옷입니다. 옷을 구성하는 실은 석유에서 나온 석유화학 제품을 원료로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석유는 휘발유와 같은 액체 형태로 생각하기 쉬운데 어떻게 섬유에 쓰이는지 참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3대 섬유라 하면은 폴리에스터 섬유, 나일론 섬유, 그리고 아크릴 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많이 입고 있는 섬유는 폴리에스터 섬유인데요. 폴리에스터 섬유는 에틸렌 글리콜 그리고 TPA를 중합해서 PET 칩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PET 칩을 그 용융하고 방사해서 실을 만들게 되고요. 그 실을 다시 직조해서 저희가 입는 그런 섬유를 제조하는 것입니다. 레이온, 나일론, 폴리에틸렌, 스판덱스 등 화학 섬유로 쓰이는 분야 등 각양각색. 우리가 걸치는 의복과 소지품에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데요. 또한 아라미드라는 초강력 합성 섬유는 강도가 우수하고 내열성이 뛰어나 방탄복, 방열복, 우주복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합성 섬유의 옷을 입을 때 주의사항도 있는데요. 합성 섬유 제품과 모피 제품은 가공 단계 유연 처리 과정에서 다량의 방부제, 포름알데히드가 쓰일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새 옷은 꼭 세탁하여 입고 옷의 재질을 확인해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고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석유 얘기하다가 웬 먹방이냐고요? 오늘 키워드가 의식주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석유의 쓰임이 의, 옷이었다면 두 번째는 식, 먹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음식을 보존하는 이 용기, 이 속에 담긴 놀라운 비밀을 만나보시죠. 생활 속 석유의 쓰임 그 두 번째는 바로 식품 용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컵라면 용기에는 폴리스틸렌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식품 밀폐 용기에는 폴리프로필렌이 널리 쓰이고 있는데요. 페트병 맥주의 재료를 살펴보면 맥주의 산화를 막는 활성 신소재부터 철과 나일론, 레진까지 다양한 석유 화학의 응용을 볼 수 있습니다. 식품 포장 용기로 쓰이는 플라스틱, 안전도는 어떨까요? 국립환경단체 그린피스의 발표에 따르면 폴리프로필렌 PP 재질은 환경 호르몬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플라스틱 재료인데요. 페트병에 쓰이는 PET, 공업용에 쓰이는 PC와 PVC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 구입 전에 식품 용기의 재질을 확인하고 고온에서 보관하는 것은 피해주세요. 석유의 쓰임을 살펴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석유는 병수다. 만능 엔터테이너, 유머면 유머, 지식이면 지식, 팔방미인 병수처럼 우리 생활 속에서 안 쓰이는 곳이 없는 착한 석유의 존재. 마지막으로 의식주의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 터전에도 다양하게 쓰이는 석유의 모습 확인해 보시죠. 우리 집 곳곳에 석유가 쓰였다? 건축 자재로 다양하게 활용되는 석유의 쓰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원목 무늬인 바닥은 폴리 염화 비닐 소재이고요. 따뜻한 느낌을 주는 카펫은 주로 나일론 섬유로 만들어집니다. 푹신한 소파는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린조 가죽이고요. 커튼과 블라인드는 폴리에스터 섬유와 폴리프로필렌 섬유로 만들어집니다. 석유의 활용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층간소음이라든가 단열 기능을 돕기 위해서 폴리우레탄, EPS 등 각종 플라스틱 소재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시공의 편리성, 그리고 경량성, 그리고 또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스팔트 역시 석유 원유에서 파생된 재료로 도로의 포장이나 건축 자재로 쓰이고 있는데요. 전기 절연성이 우수해 안전성이 높은 것도 장점입니다. 무궁무진한 석유의 변신, 우리 생활 곳곳에 쓰이고 있다는 사실 이제 아셨죠? 네, 잘 봤습니다. 의식주로 나뉘어서 우리 현병수 씨가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깔끔했습니다. 네, 우리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플라스틱이나 고무, 뭐 나일론 같은 합성 섬유, 이게 모두 다 석유에서 나온다는 그런 얘기네요. 그렇다면 그 범위가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네, 그 시작은요, 1930년대 초반부터 석유화학의 본격적인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근데 자동차 자체나 페인트 같은 공업용품, 화장품이나 심지어 의약품, 비료에 이르기까지 범위가요, 정말 넓어요. 네. 그래요. 그리고 또 세탁소에서 드라이클리닝 할 때도 석유가 사용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래서 정전기로 이제 세탁소에 불이 많이 난다. 뭐 이런 얘기도 또 들어본 적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우리 난방할 때도 기름이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입은 옷 있잖아요. 네. 이것도 출발은 석유라는 네, 거. 석유 왠지 네. 활활 타오를 것 같은 레드의 정열적인 그런 출발이 그렇게 됐네요. 정열적이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근데 천연 섬유가 더 좋다, 알레르기가 더 적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지만 합성 섬유는요 대량 생산이 가능해서 의류 산업에 정말 발전을 갖고 온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예. 앞으로도 많은 산업에 석유가 유용하게 쓰일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뭐 이 얘가 뭐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가 마시고 있는 물, 이 물도 뭐 무한할 줄 알고 펑펑 쓰다가 결국 고갈될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처럼 이거 석유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네, 석유의 매장량이 얼마나 남았느냐를 걱정하시는 건데요. 의견은 분분합니다. 제 30년도 버틸 수 없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수백 년은 문제 없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사실 명확하게 밝혀진 건 없으니까요. 예, 그래요. 무한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죠. 예, 이거 석유 무한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란이 오지 않으리라는 그런 보장도 없다는 얘기인데 이건 이제 어떻게 대체를 하고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까요? 석유를 대체할 대안이 있어야겠죠. 궁금하시죠?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미래의 자원, 전기 자동차의 모든 것을 김유진 리포터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기로만 가는 차가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너무 비쌀 것 같아서 타볼 수는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곳에 오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5월부터 그 서울 시내 약 50개 지점에 한 200대 정도의 차량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자에서 시행하는 차량들을 고객분들은 회원가입을 해서 멤버십 카드를 발급받아서 각 시간 단위로 저렴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만 21세 이상 운전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용이 가능한데요. 보험료를 포함해 30분당 평균 3,000원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 자, 친환경 전기차의 모습 어디 한번 꼼꼼히 살펴볼까요? 저는 전기차라 그래서 뭐 되게 다를 줄 알았는데 일단 외관은 일반 차랑 똑같아요. 외부는 아까 일반 자동차랑 똑같이 생겼었는데요. 내부는 훨씬 간단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주행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 가솔린이나 디젤 차랑 달리 전기 모터 방식으로 구동되기 때문에 엔진이 없고 모터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간단하고 심플하게 작업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주행거리 같은 경우에는 약 90km 정도로 90km 정도면은 서울에서 잠실이나 일산, 과천 정도까지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됩니다. 일반 자동차와 전기차를 비교해 보니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자, 이번엔 직접 체험해 볼 차례. 이렇게 회원 가입 시 발급받은 멤버십 카드를 RF 리더기에 대서 차 문을 열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전기차의 내부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이 소리가 일반 차의 시동 소리인데요. 지금 시동 거신 거 맞죠? 소리가 전혀 안 나요. 네, 이 차는 전기 구동 방식이라서 엔진이 따로 없고요. 전기차를 돌리는 모터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소리 없는 편안함. 이것이 바로 전기차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연료가 들지 않아 일석이조겠죠? 일단 계기판을 보니까 일반 차량하고 별로 차이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주유 표시등 대신에 전기 플러그 표시가 되어 있는 것 정도? 그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그 계기판이 양쪽에 두 개가 있는데요. 좌측 같은 경우에는 전기 에너지를 소모하는 량, 순간적으로 전기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그 수치를 알 수 있고요. 우측 같은 경우에는 전기 에너지가 현재 얼마나 충전이 돼 있어서 어느 정도 이동할 수 있는지를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용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어서 초보자분들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용 방법은 물론 근거리의 충전소 정보까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쉐어링 서비스는 시간 단위로 대여가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인데요. 출퇴근 시에만 이용하거나 당일 여행을 즐길 때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직접 운전대를 잡은 김유진 리포터. 시원한 바람을 만끽하며 무공의 드라이브를 즐깁니다. 일단 승차감이 되게 안정감이 있어서 여성분들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조용해요. 전기차는 연료를 사용하지 않아 주유소가 아닌 충전소를 이용하는데요. 쉐어링 서비스를 이용할 때 충전 요금도 무료라는 사실. 김유진 리포터도 직접 충전을 해보는데요. 이렇게 커넥터만 연결을 하면 되니까요. 충전도 정말 쉬운 것 같아요. 이렇게 전기차가 환경보호도 되고요. 에너지 절약 효과도 있고 교통비 절감 효과까지 일석삼조 효과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전기자동차 쉽게 구매할 수가 있나요? 네, 현재는 전기차의 비싼 차값이 구매의 걸림돌이었지만 서울시와 환경부 같은 각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급해주기 때문에 앞으로 이용에 활성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래의 친환경 교통수단 전기차. 이번 주말 직접 체험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잘 봤습니다. 이거 소음이 적은 게 아니라 이 시동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그걸 못 느낄 정도로 네. 차가 조용하군요. 네, 맞아요. 그리고 다수가 공동으로 사용을 하니까요. 오염도 줄이고 체중도 줄이고 여러모로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석유 대체 에너지 이거 말로만 듣다가 실제로 눈앞에서 전기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딱 보니까 실감이 나는데요. 예, 그렇네요. 되게 좋네요. 예, 뭐 이렇게 조용해서 도서관에서도 탈 수 있고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이게 또 하루면 하루 딱 끊어놓고 아니면 이틀이면 이틀 끊어놓는 이게 렌터카랑은 조금 느낌이 다른 개념이네요. 네, 많이 다르죠. 이게 한두 시간, 비교적 짧은 시간으로 대여가 가능을 하고요. 주유비, 보험료 걱정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차량을 반납할 때는 차량을 인도받은 지점으로 돌아와서 충전을 시킨 후 반납하면 됩니다. 어때요? 간단하죠? 바로 가서 타봐야겠어요, 진짜. 이게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본과 미국에서도 뭐 10여 년 전에 시작을 해서 지금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잘 활용해서 이게 이제 실질적인 그 생활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석유는요, 이 매장량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은 환경 오염, 뭐 아니면 뭐 중동 지역 분쟁으로 인한 유가 폭등,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걱정이 더 심각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석유 대체 에너지에 관한 연구가요 점점 이렇게 활발해지는데요. 이미 석유를 대체할 에너지들은 여러 종류가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이브리드카나 수소전지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도 있고요. 예. 네, 다만 아무래도 연구를 1, 2년 하고 상용화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니니까요. 어떤 자원이든 아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석유에 관한 공부를 모두 마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역시 깊이 있는 정보를 전해주시는 두 분의 VIP, 전해드리지 못한 최고급 정보를 두 분의 VIP를 통해서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병수의 Very Important Point입니다. 네, 자 석유는요 편리함을 가져다 줬지만 대신에 이산화탄소 배출이라는 나쁜 문제점도 이렇게 갖고 왔어요. 가까운 거리는요 웬만하면 여러분들 걸어 다니세요. 지구가요 깨끗해질 겁니다. 네. 예, 지구가 깨끗해질 것이다. 자, 이번에는 김유진 씨의 VIP. 네, 세상에 무한한 건 시간밖에 없다는 말이 있죠. 에너지는 유한합니다. 어떤 것이든 아껴 쓰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한 발 앞서가는 정보를 드리는 미래 에너지 같은 프로그램 김학도의 판도사, 여러분들의 삶에 에너지 넘치는 그런 시간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더욱 재밌고 알찬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도사의 결론. 석유를 증류하면 온도에 따라 LPG,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등 다양한 기름을 얻을 수 있으며 이는 연료는 물론이고 합성 섬유와 플라스틱 그릇, 페인트, 심지어 의약품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공업에 쓰이며 21세기 최고의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료로 사용할 때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는 환경 오염을 불러오며 최근 매장량에 관한 우려와 중동 지역 간의 분쟁으로 인한 위기감은 많은 우려 또한 낳고 있습니다. 이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전기 자동차, 수소 전지차 등의 차세대 에너지 개발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어떤 자원이든 연구와 상용화 단계에는 시간과 노력이 오래 걸리는 만큼 아직은 활발한 쓰임을 보이고 있는 자원 석유. 제대로 쓰는 지혜가 요구됩니다. 자, 이제 다음 주에는요, 피부 관리. 피부 관리요. 네. 이거 먹으면서 피부 관리하는 게 나은가, 아니면 바르면서 피부 관리하는 게 나은가? 저는 이 주제입니다. 먹기도 하고 바르기도 다 하는 거. 먹지 말아야죠. 피부에 양보해야죠. 네. 이게 바르는 거로 피부 관리가 다 될 것인가? 발라야죠. 바르는 것도 중요한데 먹는 것도 중요할 것 발라버려. 같아요. 네? 먹는 거. 안 돼요. 먹으면 안 돼요. 흡수율이 좀 다르지 않을까요? 발라버려야 돼요. 그냥. 먹으면 이제 속에서부터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거 먹는 거죠. 위 여기 내장에 있는데 피부랑 뭔 상관이에요? 아니죠. 상관이 있죠. 피부랑 직접적으로 이렇게 딱딱 때려줘 발라줘야. 그래. 바르는 거는 이제 외부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침투시켜서 뭐 피부 관리를 해주는 거고. 네.